여러분 육과예요. 육과에서는 볼레이 우자레 인터넷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Lezione 6. Vorrei usare internet. Dialogo 6. Buongiorno. Buongiorno. Vorrei usare internet. Sì, lo può usare al numero 5. È disponibile anche la tastiera coreana? Certo. Quanto costa? 5 euro all'ora. Pago prima o dopo? Dovrebbe pagare prima dell'uso. Si può usare anche la stampante? Certo, ma deve pagare le pagine che stampa se la usa. Ho capito. Grazie. 자,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PC방 같은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PC방도 이탈리아에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인터넷 포인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갔을 때는 제가 살던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무선 인터넷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챕터인 것 같아요, 이번이. 그래서 우리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주요 포인트를 만세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만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만세 포인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인터넷 포인트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볼레이 우사레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 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는 영어를 그냥 모국어처럼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아닌 인테르넷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레이 우사레 인테르넷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뜻인데 우리 보레이라는 걸 썼어요. 보레이. 우리가 앞에서도 보레이라고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보레이는 어떤 동사가 원형이었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레레 동사가 원형이 되는데 이 볼레레 동사의 조건법 형태예요. 이 조건법은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좀 예의 바르고 완곡하게 표현할 때 조건법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걸 좀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보레이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레이 1인칭의 경우는 보레이, 또 2인칭의 경우는 보레스티,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보레페, 보레모, 보레스테, 보레페로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희망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완곡하고 겸손하게 말할 때는 직설법이 아닌 조건법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보레이 우사레 인테르넷이라는 표현도 있고, 자, 우리 앞장에서 바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그냥 보레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un cappuccino per favore 이렇게 했었는데 이 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죠. 보레이 prendere un caffe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카페에 지금 강세가 빠졌네요. 자, 보레이 prendere un caffe라고 해서 보레이라는 조동사 볼레레 조건법을 써주시면 좀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얼마인가요? Quanto costa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우리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을 가시게 되면 뭐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가격이 얼마 나가나요? 라는 표현으로 quanto costa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quanto costa, 우리 quanto 배웠죠? 얼마에? 라는 의문사였어요. 그래서 quanto costa 내지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quante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써주시면 되세요.
또는 하나의 표현이 더 있는데 quanto viene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유로화를 쓰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유로화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예문에 보시면 quanto costa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cinque euro, 에우로, 유로하지만 발음은 에우로 이렇게 돼요. 에우로, 5유로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PC방에서 1시간당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시간당이라는 표현으로 알로라라고 써요. 그래서 알로라 하면은 시간당이라는 뜻이에요. 시간당 5유로라는 뜻이네요. 아, 시간당 5유로면 좀 비싼 금액이 아닌가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가격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에서는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이게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제가 먼저 지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지불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있죠. 이때는 pago prima o dopo라는 표현으로 쓰게 돼요. 근데 pago는 우리 pagare라는 동사의 1인칭 형태예요. 내가 지금 낼까요? 아니면 dopo? 나중에 낼까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프리마, 먼저, 미리 낼까요? 아니면 도포 나중에 낼까요? 라는 표현으로 해서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예문을 먼저 볼게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관 pago prima o dopo라고 물었는데 si paga prima라고 돼 있어요. si paga prima. 빠고 내가 낼까요? 라고 이요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si paga prima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빠기라고 해서 tu paghi prima, 당신은 먼저 선불로 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PC방 가면은 선불로 내는 경우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선불로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냅니다 라고 하는 비인칭 구문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i paga prima 라고 되어 있는데 이 si paga는 비인칭 구문이었어요. 자,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한번 볼게요. paga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 표현이었잖아요. 그 앞에다가 C를 붙여줬어요. C 플러스 빠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비인칭 구문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건데요. 비인칭의 C 구문이라는 건데 이 C를 그냥 특정한 사람 아니 그냥 불특정 다수 일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씨빠가 첸또 에우로 이러면 나를 포함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첸또 에우로 100유로를 냅니다 라는 비인칭 구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에 보시듯이 씨빠가 첸또 에우로 라고 해서 그 누구라도 100유로를 지불한다는 그런 비인칭의 의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인칭 구문은 뒤에 문법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씨빠가 첸또 에우로라는 표현을 봤듯이 비인칭 구문이 나왔어요. 비인칭 구문이라는 것은 우리 특정한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들, 특히 다수 또는 보통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문인데요. 자, 이 비인칭 구문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 비인칭 구문이라는 것은 일단 노의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일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노의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형태는 현재 시제에서는 C 플러스 3인칭 단수 형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C, 빠가 하는 게 C가 비인칭 C였고 그리고 빠가가 3인칭 단수의 동사 형태였어요. 그래서 C 플러스 3인칭 단수형 이렇게 하면 이게 비인칭 구문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세요. 자, 만약에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C와 인트레노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네가, 우리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 혹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라는 것을
특별하게 지칭하지 않고 그냥 기차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i va in treno 이러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의 의미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차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 va in treno 아니면 si va in treno 이렇게 평서문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si 플러스 비인칭 si 플러스 바가 무슨 동사예요? 여러분 간다라는 안달의 동사였죠. 그래서 si va in treno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parte가 partire라는 동사잖아요.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의미. 그래서 si parte 이러면 출발할까, 떠날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비인칭 구문 위에서는 노의를 대체하는 의미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2번에서는 이제 특정 인칭을 지칭하지 않은 일반인 누구라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문 보시면 non si mangia in questo local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네가 먹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왜? 무슨 이유가 있나 보죠. 그래서 nessuno si mangia in questo locale 보면은 비인칭 구문이 들어가 있네요. si 플러스 mangiare라는 동사의 3인칭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의 의미는 괄호 안에 나온 것처럼 nessuno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않습니다. nessuno 하면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nessuno가 나오게 되면 그 문장 전체가 부정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이 레스토랑에서 먹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 형태일 때는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과거 형태는 나중에 우리 직설법 근과거 배우게 될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직접 목적어의 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직접 목적어는 언제 쓰이냐면 우리 직접 목적어가 일단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엇을 어떤 사람을 이라는 을로 해석이 되는 걸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책을 선물로 한다 라고 할 때 을로 명사 뒤에 붙는 이런 조사들 있죠. 이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우리가 대명사로 바꿀 때 그게 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하면 그걸 직접 목적격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을 대명사로 받을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를 이란 뜻은 미라고 하시면 되고요. 너를 띠라고 하시면 되고 그를, 그녀를, 당신을 하실 때는 로, 라, 그리고 존칭은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세요. 라, 그, 당신을 이란 뜻이고 우리를, 너희들을 라는 표현은 치, 비, 그리고 그들을, 그녀들을 할 때는 리, 레를 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람을 대명사로 받을 때 직접 목적어는 이러한 형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사물을 대명사로 받을 때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사물은 미, 띠, 비, 치 이 형태는 없겠죠. 사물을 받을 때는 로나, 리, 라, 레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관사 배울 때 형태가 똑같네요. 그래서 남성 단수일 때 로 써주면 되고 남성 복수일 때 리 써주시면 되고 여성 단수일 때 라, 여성 복수일 때 레를 써주시면 돼요. 이게 다 무엇을 로서 해석이 된다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다음에는 예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문에서 한번 명사를 찾아서 그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목적어가 을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과르도 라 루나라고 되어 있어요. 과르도 과르다레라는 동사죠. 근데 이게 라 루나에서 달을 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르도 라 루나 달을 봅니다. 이 달을 봅니다 라는 거 할 때 이 달을 이 명사를 대명사로 한번 받아줄게요. 자, 라 루나니까 우리가 이 명사 앞에 관사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얘가 여성인데 단수명사구나라는 걸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명사로 받게 되면 라 형태로 바뀌어요. 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눈치채신 게 있죠?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가 바로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우리가 대명사로서 명사를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받았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에 둘까 생각해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문장을 보니까 동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아래에 이제 복수일 경우에도 나왔는데요. 만조 리스파게티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파게티는 관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남성 복수명사예요. 자, 이것을 그것들을 먹는다라는 대명사로 받아주려면 그것들을 이라는 리로 받아주겠죠. 리 앞에 나와 있네요. 자, 역시나 동사 앞에 위치해서 쓰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동사가 없는 문장에서는 그냥 본동사 앞에다가 목적어를 써주면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동사가 같이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 예문 보세요. 볼리오 베델의 마시모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모를 받아주고 싶어요. 마시모가 남성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로로 받아주겠죠. 그러면 볼리오 베델의 마시모. 우리가 원래는 이 로가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사 앞으로 와야 되겠죠. 볼리오도 조동사긴 하지만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으로 와서 로 볼리오 베데레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조동사를 동반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명사가 위치가 앞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맨 뒤에 가서 동사 원형 있는 곳에 이렇게 붙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 볼리오 베데레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볼리오 베데를로라고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목적어의 용법과 위치도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 과에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복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